우리가 살면서 불안을 경험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불안하다는 얘기로 들려요. 바로 불안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다, 아니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로 들려요. 그러면 사실 상담실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 불안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것을 탐색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누군가를 만나요. 불안해서 어딘가를 가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무언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무언가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를 함께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나요. 불안하니까, 혼자 있으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또 괴로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요. 왜 만나는 걸까 얘기를 하다 보면 외로워서, 혼자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누구라도 만나야 돼서.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좋은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다시 내 안에 있는 불안으로 내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내 불안을 마주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상처를 받고, 그럼 나는 혼자 있어도 괴롭고 사람과 있어도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야 불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을 만나는 일이 먼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네. 억지로라도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혼자 있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어렵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있어보는 그 순간들이 나를 아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나와 함께 살아갈 곳인데 이 나와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들을 피하고자 하면, 그래서 어딘가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봤자 나라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가 없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함께 나랑 있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 시간 자체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에 나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길래 나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무섭게 여기는 걸까, 혹은 싫게 여기는 거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걸까. 사실 그 이면에 무언가 있거든요.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상담에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감정에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느끼는가, 혹은 어떤 것을 생각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가. 예를 들면 혼자 있는 건 친구가 없는 거지, 할 일이 없는 거지, 이 시간에 뭐 이 나이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게으른 거지, 뭔가 혼자 있음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고요. 그런 내가 굉장히 잘못됐거나 모자라거나 가치가 없거나 잘못되어 있는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흘러간다면 괴롭겠죠. 그럼 그 시간을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누군가 아무나 만나는 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지울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내가 뭐 나가서 뭔가를 해, 열심히 해, 막 착취를 해, 나를 막 도구로 이용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난 너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마주하면서 그 시간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면 즐겁겠는가? 내가 즐거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생산적이고 알차고 유익하고 어디 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쓸모 있을 것 같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면 결국 그것은 나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괜찮은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해보실 때 내가 순수하게 즐거운 것. 그래서 상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도 많이 하고요. 게임도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아기자기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싸우고 롤플레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즐거운 것. 책도 누군가에겐 즐겁고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즐거운 게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그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게 불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저는 혼자 있으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가 상담이라면 말을 하죠. 그것이 무슨 생각들과 감정들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말로 풀어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사실 근본 원인을 찾는 게 해결책이죠. 그래서 그 불안의 정체를 탐색하자.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일단 그 불안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지금 불안한 상태야 하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기로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가죠. 얘기 불안의 끝으로 가서 파국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그 걱정의 그 파국으로 가게 되면 더 나는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상태야 라고 짚어주고 하기로 한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그게 잘 안 되면 미리 정해두는 게 좋죠. 계획을 내가 왠지 자주 불안한 것 같을 때 그냥 시간별로 정해두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뭐 물 마신 시간 이런 걸 디테일하게 미리 결정을 해놓으면 그냥 뭐 해야 되지? 라고 불안한 게 또 생기기 전에 불안하구나 지금 하기로 한 걸 하자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내 감정은 틀린 적이 없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도 틀리지 않았을까요? 날 항상 괴롭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불안, 분노, 질투, 부러움, 우울 우리가 정말 부정적이라고 이름 붙이는 감정들에 대해서 그것을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라고 보는 것 대신 그것들과 어떻게 하면 어우러져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얘네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아이들은 있다고요. 불안도 있고 불업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나를 괴롭히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너는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라고 들어보고 그걸 원하는구나.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라고 내가 그 불안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불안과 같이 지낸 시간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물론 유쾌한 감정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마다 유쾌한 감정은 다양하지만 굉장히 신나는 게 유쾌한 사람도 있고 좀 차분한 상태가 유쾌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불안이 유쾌하진 않죠. 그렇지만 너무 날 괴롭히고 잡아먹진 않을 수 있다. 그냥 불안이 있구나 하면서 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늘 불안한 시간대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뭐 매일 그렇진 않지만 항상 저녁 시간대에 남편이 강아지랑 산책을 가요. 제가 책에도 담은 얘기인데 그 산책을 가는 시간 동안 한 2시간 정도가 불안이 올라와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집에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아주 거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나에게 가까운 대상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구나. 나는 내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구나. 라는 바람이 제 불안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불안이라는 감정 아래에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이 불안이 날 괴롭힌다고 오해하는 거지. 그 불안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얘가 덜 싫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때로는 불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비를 해야 돼. 라는 메시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불안이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어떤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를 좀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불안은 내가 이렇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고 있는데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 내가 이직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나를 일 못한다고 구박하면 어떡하지? 내가 면접에서 잘하겠다고 뻥쳤는데 이게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등등 최악의 상황,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을 시나리오를 그리잖아요. 그것이 정말 흔한 불안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나는 잘하고 싶구나. 잘하고 싶고 평가가 불안하구나. 무섭구나.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게 불안해. 근데 당연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당연히 두려울 수 있잖아요. 싫을 수 있고 어린 시절부터 비난을 받아왔다면 비난을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 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불안해.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할 건 뭘까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할 거에 집중하자.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불안은 좀 우리가 분리해서 증폭하지 말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떡하지 하면서 더 증폭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불안 플러스 내가 더 크게 부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할 거, 이것만 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자주 불안감에 압도당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난 늘 불안이 오면 압도당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게 대처 방식이 된 거죠. 불안할 때 내가 얼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이 그렇게 나를 해칠 의도가 없다는 걸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한 20살 때부터 심리학을 했고 심리학 전공자로서 실은 심리학이 말하는 메시지들 중에 삶에 유용한 게 많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심리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에 가깝잖아요. 실은 우리도 사람과 사람 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압도될 때 나에게 내가 지금 불안이 와서 압도됐구나. 그런데 이 불안은 날 해칠 건 아니야. 내가 여기서 할 일을 하고 내 불안을 알아가면 돼. 라고 스스로에게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걸 계속 듣다 보면 믿게 돼요. 나의 뇌가 착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다른 메시지, 불안은 위험해. 가 아니라 망했어가 아니라 불안하구나. 얘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최소한으로 내가 이 정도는 있어 볼 수 있겠다 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죠. 저는 20대 때를 돌아보면 1시도 혼자 못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나돌아다녔거든요. 그렇지만 최소 5분부터 나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